남의 손에 뭘 묻히기보단 내 손으로 묻히겠다. 아니 어떤 공산주의자가 이런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죠? 스탈린이 그랬습니까? 포택돈이 그랬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이겨내든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데 힘쓰는 방송 저스티스 채널의 미스터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랑, 세계가 부러워하던 청렴하고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많은 부패는 척결됐고 국가 경제는 발전되었으며 많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 혹은 빨갱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고서 역사관,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대통령입니다. 그 행보는 노무현 대통령과 매우 유사했고 그런 행보가 필리핀이 공산을 막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왜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하면 훌륭한 성군이고 노무현이 하면 공산당 간첩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면 우리는 그걸 무엇을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 특유의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공산주의자였다면 그런 특유의 전략 전술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 몇 가지 사례는 그 반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엄청나게 많은 군비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군비 확장을 공산주의자들은 싫어할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군비 확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구소련 시리에 보면 엄청난 양의 탱크, 엄청난 양의 전투기,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산주의 정권이 완전히 공고해졌을 때 하는 짓이고 공산화를 하려는 나라에서 군비 확장을 하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 즉 반공 게릴라들이 등장했을 때 그 넘쳐나는 무기를 가지고 저항 세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은 국가 자체의 군비를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는 데 목표겠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군비를 확장하는 대통령은 어떤 공산주의자도 없습니다. 우린 탄핵을 겪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촛불 집회의 영광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왜 탄핵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평을 했냐면 그 탄핵 그 당시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서 해산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고 바로 그런 식의 경찰권을 이용하거나 군사권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탄압한 것은 전형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입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사상이 의심스럽고 공산주의 성향이 있다면 왜 그런 좋은 기회를 쓰지 않은 것입니까?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면 충분히 경호권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촛불 집회만 보더라도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은 탄핵에 대해서 극도의 반감과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유행하던 말이 뭐죠? 의회 쿠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하기도 전에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탄핵을 시도하기도 전에 국회 해산권을 발동했었는데 국회 해산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한 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절차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FTA 협상, 소고기 수입 협상 기억나시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욕을 들었습니까? 왜 나서서 그런 짓을 하느냐? 알고 보니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은 욕을 먹었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공산주의자라서? 아니죠.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비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욕먹을 짓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 안 걸려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비판했던 것이 미루면 된다. 어차피 다음 정권 미루면 된다. 다음 정권 보수 정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수 정권 밀든지 아니면 그냥 후임자께 밀어라.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남의 손에 뭘 묻히기보단 내 손으로 묻히겠다. 아니 어떤 공산주의자가 이런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죠? 스탈린이 그랬습니까? 포택돈이 그랬습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본질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야비한 행동을 진영 논리라고 하죠. 남이 하면 무조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 재미난 건 그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대통령들의 공산주의적 행각을 그들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지지하는 대통령 중에는 간첩질 하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아닌 척 숨겼던 대통령도 있고, 북한 정부의 모종의 공작을 위해서 돈봉투를 전달한 대통령도 있고, 심지어는 헌신을 썼으며 정말 가관인 것은 월북을 해서 밀담을 나눈 대통령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대통령들의 공산주의 행각은 눈을 감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는 역사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달라지려면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행보와 행적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생각과 자세로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인식마저 왜곡되어 있고 흐리멍텅하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에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기를 요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